다면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꼭 고려하셔야 되고, 다면평가를 통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걸 되게 명료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뭐예요? 같이 한 일이 있어야 돼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떠한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지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인기투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조직의 팀의 목표가 없어놓고 그 다음에 사전에 역할과 책임을 할당해 놓지 않고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인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책들을 만들고 있을 때 되게 기준점을 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평가도 마찬가지인데 비용 효용성 곱하기 지속 가능성 플러스 예측 가능성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해요 지니 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뜨거운 감자로 아주 뜨겁게 올라온 화두인 다면평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저는요 실제로 다면평가를 도입하지 않았던 회사에서 이 다면평가, 리더십 평가도 도입해 봤고 이 동료평가도 도입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입은 했었지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회사에서 이것이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냥 요식행위가 아닌 진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동료평가, 다면평가가 진행되기 위해 또 이걸 개선했고 또 새로운 기획을 해서 시도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 이 다양한 각도에서의 어려움 잘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어려움들 잘 해소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영상 꼭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면평가가 그냥 딱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동료평가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결국은 평가라는 것 안에서 방법으로서의 파생되어 나온 거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회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것이 잘 되려면 이게 왜 나왔고 그러면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며 이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나 또 아니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고 대응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선 그 맥락을, 그 근간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와 봐주세요. 자, 먼저 평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 요약해 보자면 평가란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간단히 말하면 기대치에 상응했나를 보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성과 관리가 있고 성장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결국 회사 기준을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등 보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평가라는 것 통해서 회사의 기준, 우리가 이렇게 했지라는 걸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반성을 해보고 회고를 하고 앞으로는 더 어떻게 나아가겠으면 좋까를 하는 거고 또 좋은 동력으로서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또 보상과 연계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평가 목적이 성과관리와 성장에 있다는 것 안에서 기인하고 그럼 우리가 성과관리에 대한 것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성과에 대한 것과 성장에 대한 것 행동으로 나눠봤을 때 큰 흐름 안에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어서 기대치 설정, 목표 설정 그리고 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KPI든 MBO든 OKR들이 나오는 것인 거고 그리고 그 결과라면 성과라는 것이 가시적인 결과잖아요. 측정할 수 있는 결과라면 우리는 그 과정을 중요시할 거야. 이 급변한 환경에서 외재적 요인으로 인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를 날 수 없던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과정도 존중할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테니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결과만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해. 그 방법이 중요해. 우리는 우리가 지향한 핵심 가치와 이런 원칙을 준수해서 이걸 하기를 바래 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 행동평가이고 실은 다면평가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동료와 다른 직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회계 담당자인 저의 동료에 대해서 너는 회계에 대해서 어떠함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리고 너가 목표로 산정했던 회계에 대한 목표는 너 얼마나 달성했을 제가 감히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거는 이론에도 있고 제가 실제로도 이런 것들이 혼란 들어와 있었던 회사에서 경험했던 건데 상대방은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절대 이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너가 뭔데? 너가 내 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그 동료평가에 대한 어려움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 평가 문항을 만드시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결정하시는 분들은 다면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꼭 고려하셔야 되고 다면평가를 통해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걸 되게 명료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선 이 목적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겠죠. 결국은 그러면 회사가 지향하는 방법대로 이라는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OKR이 왜 열심히 파생됐는지를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급변하는 환경 안에서 회사의 목표, 어떤 목표요? 회사의 미션과 비전과 잘 정렬되어진 회사의 목표를 각 담당 전문가인 구성원들이 이 회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회사에 연계된, 정렬된 자신들의 업무를 해나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마침 목표를 설정해서 이니셔티브, 실제 수행해 나가는 것들을 잘 보는 것인데 그런 건 또 뭘 말하냐면 이제 이 업무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회사의 성장을 위해, 회사의 성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있어서는 정해진 정답이 없는 거구나.
정해진 KPI 딱 이걸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직속 상사가 이 전문가, 이 일을 더 많이 해봤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이 회사가 성장하는 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해서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직무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이 직무를 했는데 내 평가를 내 상사만 한다면 맞지 않는 거고, 자, 평가가 방법을, 행동 패턴을 결정한다라고 할 때, 과정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가 평가하고 누가 내 보상에 관여하는지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일은 협업을 통해서, 그쵸? 같이 집단의 지성이 모여서 기존과는 다른 방법들을 해나가고 도전해나가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과 그런 것들 수용하고 성장해나가면서 하는, 여기에 기존의 하향식 평가 방식은 한계가 있었던 거죠. 왜냐? 나 이 사람들하고 시간 훨씬 많이 보냈는데요? 근데 내 상사가 어떻게 안다고 평가해요? 왜 더 명확하게 동료 평가에 대한 게 왜 많이 사람들이 요구가 되어지고 이게 이렇게 부모를 일으켰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업무하는 방식이 많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업무의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자, 너 이것과 언제까지 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목표 안에서 그것들을 같이 만들어내는 집단의 지성이 너무나 중요해질 때, 더 간단히 말하면 이 동료들의 함께 만들어가는 그게 너무나 중요해지니까 이제는 직속 상사 말고도 이 동료들에게 평가를 받게 해야겠다가 나온 거죠. 왜냐? 평가 방법이 행동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나를 잘 알고 진짜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의 그 결과를 내가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죠. 전 명료하게 아는 게요. 저도 많은 리더 경험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거기 통해 또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성장하길 원해요. 누구나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길 원해요. 어떻게 해서요? 성과를 내든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든 누구나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성장, 그리고 이 개인이 회사에서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취감이 높여지기 위한 피드백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이건 되게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건 뭐예요? 뒤에서 나중에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판단이잖아요.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 하나도 생산적이지 않은. 그래서 요새는 피드백이 아니라 피드포워드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앞에 건설적인. 자, 정리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회사에서 기여하길 원한다. 성과를 내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한다. 이것을 또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성과적인 측면에서 OKR이었던 거고, OKR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게 커뮤니케이션, 동료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동료 피드백, 동료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함께 같이 성장하고 싶으니까. 나랑 직접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 그거 받고 싶어. 어떻게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자, 그래서 동료평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그냥 동료평가 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러면 기본 전제가 뭐예요? 같이 한 일이 있어야 돼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재무팀에 인사팀에 인사 일만 했었다면, 인사팀 안에서만 동료 피드백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같은 팀, 인사팀 내 동료들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동료 피드백 간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동료 평가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요?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요. 내 직무가 이 한 팀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성장을 위한 실제 같이 협업을 했던 사람들, 당연히 팀 안에서도 협업이 중요하니까요. 그랬을 때 내 동료 평가의 대상자는 내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태스크포스 팀으로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로서 또 그 프로덕트 단위에서 협업을 했고 했다면, 결국은 이 한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옆에 같이 했던 디자이너, 개발자, DA 분들, 그쵸, 데이터 아나리시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동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뭐다? 누가 평가하냐가 중요한데, 누가? 같이 일을 했던 사람. 자, 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피드백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가를 한다는 거 뭐예요? 기대치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이 개인이 달성하기로 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더 쉽게 해볼게요. 팀 안에서, 같은 팀 안에서 피드백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통의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 이니셔티브 수행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팀원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전체 팀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었고 어느 정도 자원을 분배받았으며 어떻게 수행했는지 과정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타 팀으로 같이 여러 팀과 섞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출시하기로 한 것이 있었고, 나는 디자이너로서 언제까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해서 구현하기로 했다면 이 공통된 목표요. 팀 언제까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나는 역할과 책임이 있었어요. 어떤 역할과 책임? 이 프로덕트 디자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 기한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도 같이요? 이 사람의 목표요. 역할과 책임이요. 기한이요. 그런 사람만 이 누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회사가 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고 이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집단이 같이 이루는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옆에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기분만 나쁘고 무너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도 건설적이지 않죠.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거기에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너는 얼마나 잘한다고.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목 놓아 말하는 건 그냥
동료평가가 유행이니까 들어오면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고요. 막 그랬잖아요. 실리콘밸리에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러냐? 여기에 기본 전제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지 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인기투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따돌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뭘 알아야 되냐? 누가 했을 때 그 기준까지, 그러니까 무엇이잖아요. 누가 같이 일을 한 동료가, 꼭 같이 일을 한 동료예요. 무엇을? 이 사람이 우리가 같이 일을 한 거에 목표가 있었을 테고, 이 사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있었을 테고, 기한 준수가 있었을 테고, 요구되어진 공유에 대한, 그렇죠? 업무 상황에 대한 공유가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나요? 그것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어떻게 문항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내가 개발자로서 이 사람 디자인을 잘했나 못했나를 말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같은 팀에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같은 인사팀에 있었다고 해도 채용하는 사람이 인사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너는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 말할 때 그게 들어막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한 일 업무 중에서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협업의 포인트 영역이에요. 뭐예요? 어디를 막론하고 기한을 준수해서 잘하는 것, 기한이 준수되지 않을 것 같다면 사전에 공유하는 것, 그리고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업무 요청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그걸 파악해서 사전에 하고 병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 내 일이 잘 되고 그래야지 그 다음 일이 넘어가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의 일이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영역, 교집합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거죠. 내가 디자이너서 개발자야 되는데 이 사람 코딩을 못 짜는 것 같아 절대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우리가 출시되기로 했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걸 못 지키셨다. 그리고 업무 진행에서 공유가 돼야지 제가 이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아쉬움이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개발자 말할 수 있겠죠. 다른 게 막 들어왔어요. 그럼 그것도 공유하라는 거죠. 제가 항상 팀한테 말하는 건 우리가 약속한 기한인데 그게 안 지켜질 상황이 도래하기면 그때 바로 그게 발생되는 시점에 바로 말해야 된다고요.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 누가 조절해요? 팀 리더가 하는 거죠. 아니면 같이 협업해서 얘기해보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그럼 조절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너무 급하다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냐? 우선순위를 결정한 게 바로 OKR인 거죠. 전사의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한 팀의 목표. 그래서 그걸 위해서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 개인의 목표가, 그리고 이 태스크포스 팀의 목표가 결국은 전사의 목표가 가장 우선순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속해낼 수 있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더 큰 이슈라 해요. 그래서 개발자가 같이 이 태스크포스 팀을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게 더 상단의 위치잖아요. 그럼 같이 유논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힘을 빼고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합의된, 그러니까 결국은 합의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전에. 합의된 목표, 합의된 각각의 역할과 책임, 기한, 그리고 공유, 업무 내용의 공유. 것들에 대한 것들만 피드백 줄 수 있겠죠.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자, 업무적인 것에 있어서 또 동일하게 여러분, 동료 피드백을 어떻게 받기도 하냐면요. 이 성과에 대한 것과 행동에 대한 걸 받기도 해요. 자, 성과에 대한 거 받을 수 있는 건 어느 영역이에요? 목표를 알고, 그쵸? 그 개인이 어떠한 역할과 책임이 있었는지를 알고, 이 직무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는 사람이요. 같은 직무를 해봤거나, 깊이 유관되어 있는 사람은 이 업무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쵸? 이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어땠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라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직무가 다르고 하다면 이 행동에 대한 것들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협업의 포인트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서도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각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의 기준들로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말하는 일하는 원칙에 맞춰서요. 우리는 빠른 시도가 중요해. 근데 얘는 나는 완벽한 게 중요해. 근데 얘는 자꾸 완벽하지 않은 걸 가져와서 그게 아니죠. 그건 본인의 개인의 가치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동료 피드백을 줄 때의 기준은 일하는 원칙,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행동 양식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동일하죠. 지금 성과에 대한 거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합의된 목표예요. 합의된 기대치예요. 이 기대치에 대한 게 너무 추상적이라면 어쨌든 합의된 목표라고 더 쉽게 해볼까요? 행동에 대한 것도 합의된 기대치예요. 그 합의된 기대치가 뭐예요? 일하는 원칙에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이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도 회사의 일하는 원칙과 핵심 가치를 생각해보게 되죠. 평가가 차등 보상을 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회사의 기준을 내재화할 수 있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 어떻게 해서 기인했고 나왔다라는 것 안에서 누가 같이 협업을 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여러분이 명료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평가해야 될 건지는 기준도 명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최소한 이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이 사람이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직의 팀에 목표가 없어놓고 그 다음에 사전에 역할과 책임을 할당해 놓지 않고 평가하지 마세요. 차라리 정말로 그냥 연봉 상승률을 일정하게 정하는 게 차라리 그러실 거면. 여기서 왜냐면 차등 고생 같이 이루어진다면 되게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을 때는 기준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연말에 막 자 우리 한번 리뷰하자 리더가 그러잖아요. 그럼 가슴만 떨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정치 막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 보여야지. 근데 사람들은 불안해요. 제가 인사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면 예측 가능성입니다. 제가 인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책들을 만들고 했을 때 기준점을 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평가에도 마찬가지인데 비용 효용성 곱하기 지속 가능성 플러스 예측 가능성이에요. 이거 접목해 볼까요? 누가 무엇을 기준을 갖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개인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과 관련된. 그리고 행동 관련해서는 일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저는 더 고도화되게 어떻게까지도 하냐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는 1억을 받아요. 누구는 5천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 동일한 목표와 일하는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 평가하면 당연히 1억이 더 잘하는 것처럼 받겠죠. 그 비용 효용성은 그러면 연봉 대비의 성과로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 레벨을 같이 하기도 하는 거죠. 옆에 이 사람 잡 레벨 5니까 5의 기준으로 봐달라고 해서 하나 더 넣기도 하죠. 안 한 데도 있고. 곱하기 지속 가능성. 이게 앞으로도 건설적인 피드백이냐 같은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평가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예측 가능성. 직원들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기준을 미리 사전에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미팅도 그냥 잡지 말고 우리 잠깐만 볼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데요, 팀원들은. 미리 주셔야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보자. 우리 이번 주제는 이렇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갖고 와서 같이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거고 여러분 또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있어서도 이런 선정을 하는 것 그리고 방법적인 것들을 꼭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실제적으로 뭐 대상자 선정은 말씀드렸는데 뭐 기간은 실제 프로세스에 있어서 봤는데 뭐 일주일을 두고 한 3일간 더 한 번 더 맞춰보는 걸 하고 전달을 할 때는 그 대상자 이름 그대로 나가지 말고 항목별로 해서 드리고 이런 것들이 또 구체적인 또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너무 세밀한 거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시게 될 때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다면 저희 뭐 오픈해도 되는 것들은 저희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오픈하기 어려운 것들은 저희 메일로 저희 더보기에 있는 저희 메일로 문의해 주시고 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컨설팅 좀 깊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컨설팅도 진행하니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은 여기 관련된 템플릿도 다 구비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프로덕트화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더 동의되신 합의된 기준을 가지고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많이 이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채널 인사의 신이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